옆에는 스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있죠. 그들은 누구보다 스타를 잘 압니다만 스스로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성아 씨 오늘 모셨습니다. 2년 반 동안 누적 매출이 850억. 네. 대단한 성공이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누적 매출이 850억이다. 이러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거둬가는 수익? 예. 근데 그 개인차에 따라 다 틀리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최고 수준이 아닐까 지금 현재까지. 최고 수준이다. 보통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 20%이 정도다.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짐작하건대 상당히 성공을 하셨다 이렇게 네. 되는데 성공이라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사실 숫자적인 성공은 뭐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은 굉장히 큰 돈일 것이고 또 1억을 가진 사람에게 100억은 더 큰 돈일 것이고 근데 그 욕심은 한두 끝도 없지만 결국 내가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에 올인할 수 있었을 때 나온 결과는 결국 숫자로 이어지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홈쇼핑에 많은 분들이 진출을 하세요. 근데 한동안은 홈쇼핑은 좀 너무 대중적이다. 고급성이나 고급한 그렇죠. 이미지에서 좀 떨어진다. 네. 이제 일부에서는 품위는 저버린, 명예는 저버린. 저 그 얘기 많이 이제 들어서 장사를 위주로 하는. 너무 아주 적절한 질문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런칭을 결정을 하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 많은 에디터들이 네. 그 옛날에 그 같이 작업했던 에디터들 라이센스지 소위 말하는 뭐 보그 엘르 뭐 마리클레르부터 해서 네. 정말 트렌드의 명품 잡지라고 하는 그런 에디터분들이나 업계에 있는 특히 동종 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조성아는 이제 더 이상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 과거에 그 한 뭐 어떤 획을 그었던 아티스트가 아니야. 이젠 장사꾼이야. 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저에게 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굉장한 모험을 했던 비즈니스였던 거죠. 잘 되면 박수를 보내겠지만 잘못되면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땅으로 떨어지면서 네. 장사꾼이 네. 되는. 네. 이제는 부러워할까요? 많이들 좋아라 하세요. 굉장히 많이 결국은 매출이 인격이구나. 이 유통에서는. 네. 결과로만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부사죠. 이 얘기 좀 해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청담동에 가면은 네. 청담동 문화라는 얘기까지 네. 요즘에 나와요. 근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고용 인원도 상당하던데요. 그렇죠. 한 6, 70명 정도 되고요. 뭐 서비스 수준도 네. 뭐 호텔 못지않은 네. 그런 서비스 수준들을 네. 자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마다 경쟁적으로 건물을 세우시고 그렇죠. 인테리어도 상당하게 하시고요.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보통? 제가 볼 때는 청담동에 그 정도 미용실을 오픈하려면 한 15억에서 네. 한 20억 정도는 초기 투자 비용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위 1%의 만남은 계속 거기서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누가 상위 1%인가요? 글쎄 뭐 그냥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뭐 기업가들이라든가 재벌가라든가 그 중에는 뭐 실명 거론하기는 힘들고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네, 연예인들이라든가.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살롱 여기 네. 가셔서 지불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천차만별이겠죠. 뭐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메이크업도 있고 청담동에도요? 청담동은 좀 다르겠죠. 근데 뭐 10만 원대에서 네. 한 200만 원대까지. 200만 원. 네. 200만 원은 이른데. 어떻게 하면 200만 원이 받나요? 200만 원을 받나요? 그 아티스트의 어떤 그 커리어에 따라서. 아. 네, 메이크업만. 그렇죠. 이제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뭐 명품의 가격이다 이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200만 원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금칠하냐 이런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네. 재료비는 얼마 안 들겠죠. 재료비 똑같겠죠. 그렇죠. 예. 재료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뭐 철학관도 다니고 쉽게 말해서 무당집도 다니잖아요. 네. 그 뭐
일인당 5만 원 주고 보는 데도 있고. 그럼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을 카운셀링 해준다는 목적으로 내지는 심리치료도 마찬가지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아티스트, 비싼 아티스트가 뭐가 다를까 한다면 저는 뭐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2만 명 정도로 메이크업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딱 고객을 보는 순간 그 보이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쫙 읽혀지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이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그다음 그럼 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 사람의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을 갈고 닦아주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네, 들게끔. 그게 이제 꼭 이렇게 비싸야만 하느냐? 그러면 소수의 전유물이냐? 이제 이런 불만도 있으세요? 뭐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서 성취감을 느끼느냐, 본인이 어디에다 돈을 써서 만족스러우냐, 행복하느냐는 정말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선택이니까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저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내 스스로가 그 메이크업의 변화로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체험하는 순간 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즐거울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죠. 네.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나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저기가 마음에 안 들어 네. 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탁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참 나는 입술 하나는 끝내줘. 나는 피부 하나는 괜찮아. 이런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내가 이뻐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 고객 중에 정말 동량적으로 생긴 분이 계셨어요. 네. 제가 볼 땐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납작하고 좀 이목구비 다 작고 저는 굉장히 그분이 매력적이었거든요. 나는 이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막 욕구가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 김희성 같이 해주세요. 네. 어, 그렇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쌍꺼풀이 없는 눈에 속눈썹도 짧고 숱도 없는데 김희성 같이 동그랗고 정말 또렷한 눈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눈화장을 해야 되고 결국 그러고선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만족스러울까요? 아니죠. 나 김희선으로 네. 변했어. 네. 결국 마음속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 연예인들도 나는 누가 이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해주세요. 이런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요즘 그 신세대 연예인들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담동을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이쁜 여자들이 많은 거리였어요. 네. 근데 다들 자매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네. 그게 뭐냐면 성형의 트렌드가 있어갖고 너무 다들 비슷하게 여기 살리고 여기 죽이고 뭐 이러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얼굴이라는 것이 정말 한번 바뀌고 나면은 참 다시 찾기는 힘든 일인데 똑같은 얼굴형으로 다들 변해간다는 건 그 정말 자아가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화장을 지어놓으면 정말 비슷비슷한 얼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 연예인이 얼굴이 상품이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감각이라든가 끼가 상품인데 A라는 연예인이나 B라는 연예인이랑 별로 구분이 안 간다. 네, 네. 그럼 결국 마케팅에 실패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제일 잘 맞는다. 했던 사람은 누구세요? 저는 뭐 그냥 박지훈 씨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장에 가려서. 정말 만져보고 싶다. 네. 또 그럴 땐 전 공짜로도 해요. 네. 일반인도 네. 내가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 할 때는 저는 제가 그냥 해버려요. 뭐 도화지군요. 돈 안 받고. 도화지, 사람의 얼굴이. 예. 예. 근데 아이돌 스타에서 정말 그 메이저로 올라오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계기가 바로 성인식의 계기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스타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막 이렇게 청순한 소녀가 이렇게 재봉질하다가 손에서 피가 쫙 터지면서 피가 탁 퍼지 그게 이제 첫날 밤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섹시한 그런 정말 판무 파탈적인 여자로 변해서 다리를 허벅지를 막 벌리면서 아주 관능적으로 춤을 추는데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가진 선, 그 사람이 가진 얼굴의 그 어떤 느낌을 가장 잘 살리면서 베스트로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장면이거든요. 안 해봤지만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저요? 그 장미 씨, 네, 장미 씨 제가 한번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네. 장미 씨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또 과연 그 코드를 한번 맞춰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요즘에 화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눈화장을 무슨 색깔로 하세요? 뭐 입술의 트렌드가 뭐 와인색입니다. 이런 쪽보다는 리얼 스킨, 피부, 안 한 듯. 진짜 피부. 하셨죠? 저는 뭐 여름에 뭐 자외선 때문에 기미 잡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아, 지금 잡티가 있으세요? 안 한 것 같이 하는 게 바로 저의 기술인 거예요. 모공도 그러세요? 꽤 넓은데 네. 사람들은 절 보면 왜 안 하고 다니세요? 메이크업 아,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신 거군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섬세하게 한 거죠. 아티스트 유성화는 나에 비해서 피부가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비싼 화장품으로 메이크업하기 이전에 꼭 지켜야 되는 것들. 피부의 수분도를 항상 유지하는 거. 피부의 수분도는 생명과 같아요. 좋은 피부에. 저는 깨끗한 끓인 물을 항상 그 가습기 네. 옆에 네. 자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항상 촉촉한 상태 유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바빠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스킨케어를 잘 안 받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시간도 네. 그런데 그러니까 혼자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클렌징을 매일매일 잘 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쉽게. 모공 속에 그 어떤 그런 노폐물. 노폐물들을 제대로 닦겠다고 막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빡빡 오랫동안. 그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게 막 문지르다가 이제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문지르면 그게 바로 노폐물이 다시 모공 속으로 들어가는 네, 네. 외려 박히는 화장품과 같이. 그러니까 네, 네. 신속하게 클렌징을 끝내고 그다음 중요한 게 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팩을 하시라는 거. 네.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아직도 좀 어려운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뭐 저는 뭐 싱글맘이고 아니고가 네, 네.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에게 천사고 저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이고 네. 또 모두가 똑같은 규범 아래서 똑같은 틀 안에서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싶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리는 행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정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치 않은 것도 인정을 할 때 결국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주변 신경을 써서 하고 싶은 네. 걸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네. 그 뭐 어떡하겠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뭐 성공 스토리부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나의 업적,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이를 낳은 거. 저에게 이 천사가 생기고 나서 저에게 엄청난 영감과 더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로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네.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아 씨와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공이 객관적인 잣대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공, 내가 판단하는 나의 성공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다시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